예전에 그 뜨거웠던 수원 있죠. 매교 그 지역 밑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진짜 하여튼 분양의 성지입니다. 성지.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우리 에버랩스 밴드 여기 나와있죠. 에버랩스 밴드에 또 제일 많이 요청이 온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이죠. 수원 반정 아이파크 캐슬. 아이파크랑 캐슬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는 보통 흥행이 다 괜찮아요. 또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세대가 2300세대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대단지의 그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현대건설, 뭐 아이파크야 뭐 알만한 브랜드고, 뭐 롯데캐슬도 역시 알만한 브랜드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브랜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짠하고서 홈페이지 하나 갖고 왔고요. 요게 하나가 조금 웃겨졌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시가 아니라 화성시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거야 뭐 내가 알 바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1순위 당일 지역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화성시 사시는 분이 1순위가 되고, 수원은 기타가 돼버리는데, 야, 이거 골 때리네, 이거. 야, 참, 하여튼 재밌어, 하여튼. 자, 당첨 제한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당첨이 돼야 문제지, 뭐, 그게, 뭐, 재당첨을 하든지 말든지, 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이파크 캐슬 2300세대인데 여기 4단지하고 5단지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4단지는 조금 조그맣니다. 5단지에 비해서. 그래도 1000세대면 이게 작은 세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59 조그만 거 있죠. 59 타입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는 1300세대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세대예요. 여기는 역시 59소부터 시작하는데 156 펜트까지가 있습니다. 조금 여기 희한하죠. 여기는 단순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복잡해요. 일정표. 보통 이제 다른 브랜드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흥행이 실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같은 브랜드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25일, 하나는 26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다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공이 뭐 밑자 본전이니까 특공. 게다가 이제 또 이게 화성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뭐 생초라든지 신혼특공이라든지 뭐 노부모든 뭐 다자녀든 일단 넣어봐야 돼요.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안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넣어봐야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부동산의 진리가 있죠. 항상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다산에서 그게 미분양, 아니 저희 미달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실제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화성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공은 한번 그래도 그냥 한번 넣어보세요. 밑좌 본전이니까. 되면은 대박이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특공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 청약에 두 번 넣을 수가 있으니까 총 여기에서는 4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공급 금액이 중요하죠. 자, 4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분상제가 적용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84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6천 정도까지가 분양가로 해서 나와 있고, 5단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랑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 지역인데 여기를 지금 뭐 3억 4억 뭐 이런 거랑 해서 비교를 하시게 되면 안 되죠. 이거는 15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100세대짜리 조그만 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랑 해서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 현대라는 브랜드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 이것도 브랜드가 현대 아이파크이긴 하나 20년 돼가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20년 돼가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9억짜리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8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 이런 데가 이제 조금 비교를 할 만하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달에 입주를 하기 시작한 거고, 역시 아이파크 브랜드고 세대수가 좀 나옵니다. 이런 데랑 같이 비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인데 여기도 같이 1700세대가 같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입주를 했지만은 여기는 아마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7호가 8억이고 84가 8억 6천. 8억 6천.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것은 거의 뭐 최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9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9억 정도.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4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아파트가 5억에서 5억 6천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면은 분상제에 걸린 것도 아닌데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잘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경제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럼 뭐 재당첨 뭐 10년을 가든 100년을 가든 필요 없고 당첨이 문제니까 아예 당첨만 되면은 뭐 그걸 못 하겠어. 그죠? 유튜브 영상 그냥 구경하시면 되고 오시는 길 요거 보시면서 모델하우스 위치는 세류역에 나와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좀 돼요. 그리고 4단지와 5단지 모형 잘 보시고요. 3단지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이 쭉 1, 2, 3, 4, 5를 같이 하고 있는 데구나. 그리고 여기 박지성 공원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요런 데고 망포역까지는 한 대충 한 3km 나오겠구나 라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 디지털 시티가 여기 있고 이 위에가 이제 원천호수 수원 광교에 있는 그쪽이죠. 아주 핫했던 곳이 있었고 바로 이 위에 또 영흥 공원 쪽에 아파트가 산속에 하나가 또 오픈을 해갖고 재미를 좀 봤었죠. 하여튼 수원은 진짜 참 이건 뭐 나중에 광역시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은 진짜 부동산의 성지가 맞아요. 예, 확실합니다. 자, 입지 환경 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는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방에 어디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가더라도 이런 얘기 멘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개무시. 자, 이게 박지성 축구공원이고 요렇게 꺾여져 있는 여기 모서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 위치 잘 잡으셔야 돼요. 요게 5단지 요거가 4단지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4단지예요. 자, 요 앞에는 약간의 옛날 구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뭐 동간거리 뭐 다 필요 없고요. 커뮤니티에서도 보시게 되면 역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 똑같아요. 예.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지 아침을 주는지 요런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시스템 역시 안 봅니다. 단지 배치도 이걸 봐야죠. 예. 4단지에서 나오는 단지 배치도 이게 조금 웃기죠. 자, 핑크색, 갈색 말고 핑크색. 요게 84A. 그러면은 자, 4단지에서 84A가 꽤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10개, 11, 12개, 13개, 14개, 15개, 17, 18, 19, 20, 21, 22, 23, 24 해서 내가 아까 씌워놓은 게 27개예요. 근데 이 중에서 조망이 나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하나, 두 개, 3개, 4개, 5개, 6개밖에 없다고요. 그죠? 27개의 라인이 있는데 조망이 나와서 뚫리는 데는 막상 7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가서 보게 되면 84 타입 좋거든요. 그러면은 84 타입에 넣어야지. 그리고 딱 보니까 세대수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27분에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당첨이 되더라도 동호수가 이쁜데 나오질 않고 아파트 숲에 딱 가려져 있는 그런 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당첨이 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상 또 저층이야. 예당으로 가야지. 예비당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데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4순위 뭐 선착순위라든지 뭐 3순위 예당으로 해서 많이 나가게 될 것 같고 거기서 기회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59 A타입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요것도 맞나? 11개 12개. 이 중에서 조망이 나온 거는 여기 2개 여기 2개죠. 밑으로 좀 가시거리가 길게 나와 있으니까 뭐 강이 보이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조망은 앞에 가리지 않고 쭉 나와 있으니까 이제 12개 중에서 2개 4개 12분의 4 요거는 30% 정도 확률이 좀 되네. 그러니까 아까 84A보다는 차라리 이게 조금 낫죠.
조망으로만 따진다면은.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105 타입 요거 같은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서 조망이, 예, 여기 하나가 좀 트이죠. 요건 막혔고, 그럼 여기는 4분의 2니까 50% 확률이 나오죠. 이런 데는 당첨만 됐다 그러면 그래도 아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좋은 데를 보고서 세대수가 많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그 청약이 들어가는 비중이 좀 많아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오히려 평면도가 개판으로 나오고 뭐 타워형이고 안 좋아. 근데 세대수도 얼마 없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얘들이 청약이 몰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난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나 1층 올려도 나 무조건 여기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청약 경쟁률이 조금 적게 나오는 곳으로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좀 나을 거고요. 나는 어차피 여기 아니라도 다음번에 나오는 데를 또 들어가도 돼. 난 어차피 가점도 낮고 밑줘야 본전이야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가점이 높기 때문에 다음번에 확실한 데로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좋은데 아니면 안 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전략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무조건 84 타입 잘 나왔어. 어우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특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떴다방 업자들은요, 그 특공 나가는 거를요 되게 유심히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1순위 청약을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타입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보고서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맞춰서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특공 나가는 거를 화요일날 오전에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순위 청약을 소신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눈치 작전을 하시든지 해서 항상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로 특공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56 타입 제일 큰 타입에서는 508동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30 타입은 514동도 나와 있고 511동도 나와 있고 5, 6호 라인, 여기서는 4, 5호 라인,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20동에서도 제일 큰 156 타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플래그십 모델이죠. 예, 가장 좋은 156 타입에서는 과연 조망을 어디로 주고 있는지. 그래서 큰 타입에다 조망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동네는 여기가 로얄이구나,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156 타입에서 나오는 조망은 이쪽이에요. 이쪽.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물론 조망이 나오고 앞에 뭐 수변공원까지 멀리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변공원이 막 넓은 강은 아니고 거기에 막 드라마틱하게 막 야경이 쫙 원천호수처럼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은 이택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예, 조망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타입의 로얄층의 펜트하우스 조망을 이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고서 맞아, 그래서 펜트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514동 있죠. 514동 여기도 펜트가 있는데 여기 펜트는 130 타입인데 조금 앞에가 막혀져 있죠. 그렇다고 513동이 층이 낮아갖고 514동이 이렇게 층고가 있어갖고 이렇게 막 보이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똑같은 층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펜트로서의 의미가 조금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516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데 좋은 타입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확률이 낮아요. 펜트인데. 그러면은 이 비싼 좋은 통장을 가지고 펜트에 당첨이 돼서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지도 않는다고.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그래서 청약 전략에 대한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30 타입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청약을 넣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괜히 이런데 516동이랑 514동에 걸릴까봐. 511동에 걸린다면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데 걸리면 좋지. 그죠? 508동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조망 나오니까 이런데 걸리면 무조건 대박이고, 504동에서 여기 세대수가 2개밖에 없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데, 세대수가 2개밖에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올 거라고. 꼴랑 2세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가 그냥 나 이제 그냥 집 팔으려고 내놨잖아요. 그럼 그 집은 시세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84는 세대수가 되게 많으니까 몇백 개가 있으니까 뭐 시세가 뭐 6억인데 나 혼자 7억 부르면은 미친놈 그런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그걸 안 받아줘요. 근데 대부분의 시세가 6억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 그죠? 근데 이거는 세대수가 막 두 개인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다 두 개야. 그러면은 뭐 한 세대 뭐 두 세대밖에 없으면 시장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한 10억짜리 집인데 뭐 15억 그러면 그건 그냥 그게 15억이에요. 펜트하우스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세대수가 하나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고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가격이 됩니다. 물론 잘 안 팔죠. 예. 이런 거는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조금 어렵죠. 예.